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 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네.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입니다. 근데 학부모 단체가 청와대에서 소아 청소년에게 예방 접종을 맞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위를 벌였거든요. 예. 근데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서는 예방 접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60% 이르는 등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굉장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무조건 접종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 오늘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다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강화된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기 이제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네.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위원회에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이른바 감사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여기에서 2차 검증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한 다음에 뭔가 이제 이상하다. 아니면 뭔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일정 정도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택의 보유 현황 같은 것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네.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히나 다주택자에 관련돼 가지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위장 전입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투기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점을 또 보겠다는 거고 또 지금 현재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전력이 있는지 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범죄 경력을 또 검증하겠다. 또 여기에 세금 체납과 탈루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이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고의성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제대로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빼고 상습적인지를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가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기준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개방형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이 미달되면 뭐 신규 임용, 재임용이 불가능해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인사 체계가 도입된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혹은 좀 위선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가까운 SH공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보였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다주택자였었고 심지어는 이 서민들의 주거 공간에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될 SH공사 수장으로 임명이 되겠다고 또 자랑스럽게 청문회까지 응했다가 청문회에서 오히려 거꾸로 소상하게 다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네. 낙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공간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위선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그거는 정말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청렴성, 결백성 그리고 특히 주택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깨끗한 그런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승진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공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어떤 예외 적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는 이제 뭐 무조건 다주택자에 달려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된 것처럼 인식이 됐지만은 사실 이제 특수한 예를 이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전매 제한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봉양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주할 공간을 위해 가지고 한 채 집을 따로 했다든지 예를 들면 지방에 부모님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을 이제 관리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라든지 또 자녀가 또 지방에 있다든지 다른 피치 못할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또 자녀에게도 또 한 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도 예외를 해주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소명 기회를 주고 예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하겠다는 이유가 오세훈 시장도 언급을 했지만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 어떤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상으로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공무원에게만 너무 지나친 잣대를 들이미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사 불이익 방침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익명 커뮤니티에는 좀 반대의 목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해당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표현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다주택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 승진을 누락시킨다 이런 규정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능력 중심으로 승진하겠다 이렇게 엄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능력은 있는데 이 다주택일 경우에 그럼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거냐라고 해서 약간 모순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고 또 공무원들은 단지 주택이 이 두 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네. 것은 오히려 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활력 또 인센티브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는 지적까지도 당연하게 나오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거꾸로 뭐 공무원들이 다 다주택자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이 아니신 분 혹은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전력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치를 좀 반가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이렇게 시행한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 조치가 사실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초점이 많이 됐는데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주시에서도 다주택제에 관련돼 가지고 조치를 이제 취한 적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승진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뭐 승진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합리적이고 이제 객관적인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범죄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인사상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이제 건전하게 잘 운영한 공무원을 더 배려한다. 성진에 더 고가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무 다주택자만 부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 조치로 뭐 시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또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에서만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급속히 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800명대였는데 예. 지금 현재 뭐 1,000명대로 훌쩍 넘고 2,000명대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서울 있습니다. 기준이죠? 예, 예. 서울 기준입니다. 지금 수도권이 대부분을 이제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전면 이제 등교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이제 1,000명 이상의 네. 예,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의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간의 감염이 많지 학교 내의 감염은 적다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최고점을 찍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말에 이제 검사가 없고 이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쯤에 검사를 하시는데 그 결과가 수요일에 나오다 보니까 수요일에 갑자기 뭐 5천 명대를 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 뭐 2천 명, 3천 명에서 5천 명까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방역에 또 새로운 전환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1월 22일 서울 지역 전면 등교가 실시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만 1,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좀 분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등교 수업이 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 되어도 계속 전면 등교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 간 감염이 많고 학교 내 감염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상 계획을 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일부 어떤 대형 학교 그다음에 이제 밀접 학급이 많은 그런 곳일수록 3분의 2로 인원수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효과가 없게 되면 다시 또 일반 학교까지도 3분의 2로 이제 밀접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계속 전면 등교를 추구를 하고 특히 특수학교 등에 있어서도 이 돌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그래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부모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꼼꼼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교육당국에서는 이제 수업 일수나 그런 이제 학력 겨차 문제를 생각을 해서 12월 이제 동계 방학기까지 그걸 밀고 갈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학교에서의 어떤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 나가는 거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면서도 이 학부모에 대한 그런 불신감 내지는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투명하게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한편 정부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금 확진세를 봤을 때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병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자가 이제 치료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 의료 전문가들은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케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 데 있어서 좀 불안감을 해소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당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6, 7%밖에 추가 접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더 높이느냐. 그리고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 소아의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16%, 17% 정도 되는데 일본보다도 굉장히 낮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매만질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이 모임 인원, 사적 모임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어느 정도 시간까지 할 거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또 이전처럼 되돌리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또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지금 위드 코로나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했는데 좀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뭐냐면 지금 계절이 사람들이 많이 실내에 몰리는 겨울로 갔고 또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고령층 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아 청소년용 그 백신 접종도 덜 된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으로 갔거든요. 사실 아쉬웠던 건 좀 타이밍을 약간 늦추거나 그런 선언을 좀 덜 했어야 되는데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섣부르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염두하지 않고 방역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또 선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좀 긴요한, 긴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던 일상 회복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난 2년간 고생한 우리 의료진과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방역 당국은 물론 개인들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인사 시스템 변화와 서울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